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의 어휘 문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아이는 뭐뭐라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아이의 성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뭐라고 할까요? 네,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이라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죠. 자, 내성적의 반대는 외향적이 있습니다. 자, 외향적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밖으로 잘 드러내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참 좋아하죠. 자, 긍정적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성격을 말하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자, 적극적이다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적극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반대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적극적이다의 반대말은 소극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누군가 시켜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싱크대가 뭐에서 물이 안 내려가요? 자, 뒤에 보시면 물이 안 내려가요 말하고 있어요. 자, 싱크대가 어떨 때 물이 안 내려가요? 네, 막혔을 때 물이 안 내려가죠. 그래서 싱크대가 막히다. 또 여러분 3단계 책에 보시면 뭐 변기가 막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세면대가 막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다에다가 이유에 어서 써서 막히다, 막혀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새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벽에서 물이 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비가 왔는데 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벽에서 물이 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모여서 이것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연말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연말. 1년의 끝을 말하죠. 보통 12월을 말합니다. 12월.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보면서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어떤 모임을 합니까? 동창회, 반상회, 송년회, 야유회. 자, 1년 마지막에 1년을 잘 살았던 것을 축하하면서 파티를 해요. 그걸 송년회라고 하죠. 올해 수고했어요. 1년 잘 가요 파티하죠. 송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송년회를 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창회는 뭔가요? 동창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을 동창회라고 하고요. 반상회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건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자, 야유회는 밖으로 나가서 노는 모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풍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학교에 다닐 때 가는 것은 소풍.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이런 경우에는 야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4번, 나는 시간이 있으면 예쁜 풍경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보낸다, 올린다, 검색한다, 구매한다. 뭘까요? 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어디에? 블로그에 뭐 한다? 올린다라고 하죠. 올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핸드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내 핸드폰으로 받아요. 그건 다운받다, 다운로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낸다. 보내다는 보통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을 보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검색하다는 인터넷에서 찾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정보를 검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매한다, 구매하다는 물건을 사다예요. 그래서 사다 또는 구입하다. 의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있으면 예쁜 풍경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블로그에 올린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름이니까 좀 짧다, 잘라주세요. 자, 가의 질문을 보면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자르다, 잘라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잘라주세요? 어떻게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가 뒤에 동사를 설명해요. 그럴 때 형용사,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다, 짧게 잘라주세요. 자, 우리 식사할 때 맛있다, 드세요, 동사. 자, 맛있다,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 이렇게 동사 앞에서는 형용사의 다를 지우고 개를 쓰면 됩니다. 자, 반대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요. 그럴 때는 형용사 니은, 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다, 꽃, 짧다, 머리 이렇게 말하면요. 자, 예쁘다 받침 없어요. 예쁜 꽃. 짧다, 짧은 머리 해서 자, 명사 앞에서는 형용사 명사 쓰고요. 동사 앞에서는 형용사 동사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가볼까요? 자,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먹다. 자, 어릴 때 자주 먹었어요. 자주.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과거에 어떤 동사를, 행동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먹곤 했어요. 곤 했어요입니다. 그래서 동사 곤 했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과거에 반복해서 했던 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지금은 하지 않아요. 과거에 했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과거에 반복해서 했어요. 그럴 때 곤 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초콜릿을 먹고 자주 먹었어요. 자주 먹곤 했어요. 쓰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다 하셨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쉬세요. 환자에게 푹 쉬세요 말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자, 7번은 간접화법을 찾는 문제예요. 자, 간접화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데요. 자, 여기서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명령이죠, 명령. 쉬세요, 명령. 자, 명령 간접화법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동사 으라고 하다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쉬라고 하셨어요가 됩니다. 자, 간접화법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쉬냐고, 냐고하다는 의문형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쉬다, 요 질문했어요. 그러면 쉬냐고 하다. 자, 쉰다고 하다는 평서문 간접화법이죠. 쉬어요. 평서문의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동사 는다고 하다, 니은다고 하다 해서 쉬어요 말할 때 쉰다고 하다 말하죠. 자, 자고 하다는 동사에 자고 하다 쓰는데요. 이것은 청유, 같이 뭐뭐 해요. 또는 쉽시다, 쉴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쉬어요. 같이 쉽시다. 이런 경우에 간접화법 쉬자고 하다. 청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쉬라고 하다가 되겠습니다. 8번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이 빠지다 웃었어요. 자, 웃었어요. 얼마나 웃었어요?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어요. 그래서 얼마나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을 정도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얼마나 웃었어요? 배꼽이 빠질 만큼,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꼽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하고 비슷한 정도로 웃었다. 이런 얘기니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빨리 가다. 자, 1번 빨리 가고네요. 2번 빨리 가야 돼요. 3번 빨리 가지 못해요. 4번 빨리 가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는 끝나고 바로 그 말이죠. 끝나고 바로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늦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빨리 가야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저 영화가 재미있다. 자,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아마 저 영화가 재미있을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추측 표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추측 표현이 있는 것이 1번이죠.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동사 나 보다, 형용사 은가 보다, 추측할 때 사용하죠. 동사 나 보다,
형용사 은가보다는 추측 표현입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보니까 이유 그걸 보고 추측해요.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아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을 뻔했어요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용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 3번에 저 영화가 재미있는 척했어요. 는 척하다는 거짓 행동을 할 때 말합니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어요.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척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짓 행동을 할 때,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합니다. 자, 는 법이다는 동사 하는 것이, 동사, 형용사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상황을 보고 뒤에 상황을 추측하기 때문에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해서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자, 11번과 12번이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인데요. 자, 대기업에 지원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할 거예요? 대기업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기위해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기위해서를 써서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준비해요? 준비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기업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주말에 근무하다 평일에 쉬다 괜찮다. 자, 이 사람은 주말에 근무해요.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근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신 평일에 쉬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고 대신 평일에 쉬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니까 괜찮다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는 대신에 은 대신에를 쓰면요. 앞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는 대신에 또 형용사, 은 대신에 사용해서 앞선 행동에 대한 보상 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요. 대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니까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의 어휘와 문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회 실전 모의고사 기본과정, 5단계 기본과정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강의에서 여러분을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